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속보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죠.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소식이 터진 직후 몇 시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막 쏟아졌던 게시물들입니다. 아, 정제된 뉴스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반응들이군요. 네, 이 정보의 파편들을 모아서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맞춰보려고 해요. 아주 흥미로운 시도네요. 보통 이런 큰 사건은 며칠 지나서 정리된 분석 기사로 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그야말로 사건의 심정부,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셈이네요. 필터링되지 않은 반응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특히 바로 이웃한 남미 국가들 사이의 반응이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갈리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온라인 게시물이라는 현미경으로 마두로 체포 사건의 진짜 의미를 들여다보고 이 사건이 각 나라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까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사건의 첫 장면부터 보죠. 네, 자료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체포됐다고 해요. 네, 동선이 파악되고 있었던 거군요. 근데요, 한 게시물 제목이 그냥 체포가 아니에요. 속보, 미국, 베네수엘라 공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공격이라고요? 네, 처음부터 이걸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군사행동, 그러니까 전쟁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올라온 게시물들이 그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죠.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두로의 압송 장면을 직접 공개했다는 내용인데요. 묘사가 정말 디테일해요. 네, 저도 봤어요. 현직 대통령을 네, 트레이닝복 차림에 손을 결박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세웠다는 거죠. 실시간 백악관, 마두로 공개, JPG 이런 제목의 게시물은 이게 그냥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니라 그렇죠. 백악관이 철저히 기획하고 연출해서 전 세계에 송출한 하나의 선전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체포영주전 공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세레모니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요.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우리가 질서를 정한다는 식의 선언처럼 들리는 거죠. 이 긴급한 분위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즉시 현지 교민 철수 준비를 지시했다는 게시물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체포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우리가 알던 국제 질서의 룰을 깨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교민 철수 지시는 혹시라도 벌어질 군사 충돌이나 내부 혼란에 대비한 당연하고도 아주 신속한 조치였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사건의 스케일이 단순히 한 명의 독재자를 끌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암시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터져나와요. 어떤 내용이죠? 제가 본 게시물 중에 가장 파장이 컸던 건데요. 제목이 이래요. 베네수엘라 당분간 미국이 운영되되. 아, 그거 저도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운영이라는 단어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독재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주권의 소멸이 되는 거니까요. 아, 이건 마치 수술을 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장기 전체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교체해버리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와, 비유가. 이 가능성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른 반응들을 보면 왜 그렇게 국가마다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미국의 직접 통치라는 엄청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남미 국가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응이 갈려요. 먼저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세요. 아주 짧고 강렬해요. 뭐라고 했나요? 자유는 전진한다. 자유 만세다. 와. 이건 거의 축포를 써는 분위기잖아요. 이번 미국의 행동을 그냥 대놓고 환영하고 지지한 거죠. 그런데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둔 콜롬비아 대통령의 반응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주권에 대한 침략 행위를 거부한다라고 선언했어요. 침략 행위. 네, 한쪽은 자유의 전진, 바로 옆에서는 주권 침략.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진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여기서 남미 대륙이 가진 그 뿌리 깊은 딜레마가 드러나는 겁니다. 딜레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마치 국제사회의 오랜 숙제 같은 거예요.
남의 집안일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느냐의 문제죠. 아, 네네. 옆집에서 끔찍한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남의 집이니 모른 척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 사람 목숨이 먼저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아르헨티나는 후자, 즉 인권의 가치를 택한 거고 콜롬비아는 전자인 주권이라는 가치를 택한 거죠. 그렇군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과거 미국의 개입으로 수없이 상처 입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외부 세력, 특히 미국이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와 경계심이 엄청나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사건은 남미 전체에 어떤 아픔이 더 큰가? 라는 질문을 던진 셈이에요. 와, 정말 명쾌한 비유네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겪는 독재의 고통과 남미 전체가 겪었던 외세 개입의 고통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는 쿠바와 에콰도르 대통령의 반응도 언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들도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럼 정작 그 집안의 당사자인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걸 엿볼 수 있는 게시물이 있어요. 제목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광복절 분위기네 이거예요. 아주 함축적인 제목이죠. 물론 이 게시물 하나로 전체 국민의 의견을 단정할 순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지만 적어도 마두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는 해주죠. 그들에게는 주권 침해라는 국제법 논리보다 당장 오늘의 굶주림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훨씬 더 절실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그 미국이 우려한다는 게시물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과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원한 것이 독재자를 몰아낸 자리에 또 다른 외부 세력이 들어왔는 것이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렇네요. 침략이냐 해방이냐 이 거대한 논쟁은 남미를 넘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유럽 쪽 반응을 담은 게시물도 있더라고요. 네,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유럽 주요 정당들 반응 모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죠. 네, 맞아요. 유럽의 주요 정당들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침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행동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국제적인 논쟁은 곧바로 한국 사회로도 연결돼요. 저는 이 게시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어떤 게시물이었죠? 트럼프 마두로 체포에 성명 낸 민주노총 RAJPG라는 글이에요. 전국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 이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왜 한국의 노동조합이 남미에서 벌어진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가장 큰 산업별 노동조합 연합체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반미, 반제국주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온 단체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베네수엘라의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자신들의 핵심 이념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 문제보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걸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멀리 떨어진 나라의 사건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과 맞물려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소비되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뭐랄까 모두가 각자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다른 영화요? 네, 누군가는 라이언 일병구하기 같은 해방 영화를, 누군가는 아바타 같은 침략 영화를, 또 누군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셈이에요. 와, 정말 그렇네요. 하나의 사건이 각자의 프리즘을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정말 뚜렷하게 보여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미국이 운영한다는 그 충격적인 소문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모든 논쟁이 집약되는 곳이에요. 만약 정말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거나 신탁 통치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면 네. 이건 해방이 아니라 명백한 점령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권 침략이라며 비판했던 콜롬비아나 유럽 정당들의 목소리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리게 되겠죠. 거봐라,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반대로 광복절 분위기라던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황이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독재자를 몰아내는 것까지는 환영했지만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외부 세력이 차지하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았을 수 있잖아요. 정확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부터 여긴 우리 집이라고 선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 게시물 하나가 던지는 파장이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재규정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의 단편적인 정보라 사실 확인은 더 필요하겠지만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정말 뜨겁고 혼란스러운 정보의 파편들을 함께 맞춰봤어요. 네. 베네수엘라의 누군가에게는 광복절이, 바로 옆 나라 대통령에게는 주권 침략의 날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럽의 정당들과 한국의 노동조합까지 각자의 세계관 속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 정말 복잡하면서도 현실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사건의 한 단면만 보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려는 유혹에 빠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당신이 어느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자유의 진전이 침략 행위가 되기도 하고요. 해방이 정령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청취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가 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연 용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그 정의는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목소리들을 떠올리면서 각자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